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이낙연 대표님의 개인 의견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미래의 전체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 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의 세 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도 그러니까 제가 학생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최고위원회 모든 권한, 선거운동 지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해준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안건을 올렸어요. 이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견을 가지고 토론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회의를 2번, 3번 한 게 아니라 어제 처음 토론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이 관훈클럽 출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의결을 빨리 하자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좀 쫓기거나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개인은. 그런데 저는 나머지 다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이낙연 대표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이거는 좀 더 토론을 해서 오후에라도 토론을 더 연장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날 거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님께서 당신께서 양보를 해서라도 뭔가 합의점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묵살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 방식대로 밀어붙여야겠다라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회의를 보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한 게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 확신을 뒷받침한 게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결정을 하고 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뭔가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 대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돼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하람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천관리위원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전 회의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몰아내는 대상으로 삼는 이거는 우리가 합의했던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니다. 그렇게 봤던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안건은 즉 정권 위임에 관한 안건은 최고위원회 표결 사항이 아니다. 표결 대상이 아니다.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오늘 중에라도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치적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몇 가지 오게 된 게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도를 또 합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정부조직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당 로고 색깔 문제예요. 이 두 가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조직법 문제는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이걸 언제 할 수 있겠냐. 요게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최고위원회에서 정책 토론을 한 의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한테 얘기를 던져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뭐 하여간 그런 정부조직법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고 있어요. 이 얘기를 딱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색깔 얘기를 합니다. 색깔을요. 아시다시피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어요. 합의할 때. 제가 그 합의했던 주체인데 개혁신당으로 하니 마니를 가지고 결정할 때 색깔을 주황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론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명을 결정하는데 당의 색깔과 로고를 그
협상 대표에서 통합협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거론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당명은 개혁신당인데 그러면 색깔도 개혁신당으로 그대로 가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주황색을 가자고 하니 주황색을 하더라도 멋있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봅니다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신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로고나 색깔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지도부가 의사결정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건 옛날에 하던 대로 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색깔 하나를 배색을 한번 합시다는 의견 제안이 있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다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1시간도 채 안 된 토론에서 결정이 나서 마무리된 얘기예요. 근데 한 3, 40분 토론한 걸 가지고 이거를 색깔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얘기했다. 이때 말고는 이 얘기 갖고 논란을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 배복주의 씨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펜코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달라. 그러니까 배복주 씨를 잘라달라. 난 배복주 씨 모른다. 절차대로 하자. 잘 모르는 사람을 뭐 자른 일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또 이 당에 마이너스가 되겠냐. 근데 이 얘기만 했어요. 뭐 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총선 전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게 선거운동 지휘권을 나한테 다 달라.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다 주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인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여기 참여한 12만 당원들이 또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민주당을 이탈했던 사람, 제3지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3지대 통합신당이 맞아요? 저에 대해서도 탈당 이런 기사가 있던데 저는 개별 입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탈당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의 경우는 아까 그런 필요 때문에 개별 입당을 하신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법적인 합당이 이루어지면 일괄 입당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당적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당도 없었고 탈당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